안녕하세요. 다원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부동산 취득과 자금 출처 세무조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은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물경제 영역으로 빠르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부터 과세가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는 전산망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은 있으나 자료가 없는 상태로 분류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 추정 규정을 보겠습니다. 상증세법 제45조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추정 규정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입증 부담이 줄고 납세자가 자금 출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가액의 20% 또는 2억 원 중 작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사무처리 규정 제4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일정 연령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일부 금액은 소명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가상자산의 과세 규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됩니다. 세율은 가상자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뒤 20%를 곱하는 방식으로 분리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 제81조 이사의 세무조사 규정은 이러한 과세 근거와 함께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국세청은 PCI, 즉 소득과 지출의 불일치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자금 출처 부족액은 공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자금 운용에서 자금 출처를 뺀 금액이 부족액이 되고 이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증여 추정이 됩니다. 조사 주체는 소규모일 경우 세무서, 고액복잡사건은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맡게 되며 계좌 추적이나 해외거래 내역까지 포괄적으로 살펴봅니다. 여기 몇 가지 사례를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첫째, 20대 투자자가 가상자산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소득 입증이 되지 않아 2억 5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추징세액 1억 6천만 원이 예상되었으나 수천만 건의 거래 내역을 정리해 소명한 결과 최종적으로 0원으로 종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셋째, 초기 투자금을 부모에게서 차용한 후 코인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철저한 차용 입증과 금융흐름 분석을 통해 3억 2천만 원의 예상 추징이 전액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실무적인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자본금의 적정성입니다. 부모 차용금은 원칙적으로 증여 간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차용증과 이자 지급 증빙 상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실질적 차용 거래가 아니라면 증여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소와 지갑 데이터 확보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비교적 쉽지만 해외 거래소는 외화 표시로 환율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고 회합한 거래소는 자료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거래 초기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신종소득과 국제공조입니다. 스테이킹 보상은 금융상품 이자와 유사하게 과세될 수 있으며 에어드랍은 무상취득이므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파이 수익이나 레퍼럴 수익도 마찬가지로 과세 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와 관련해서는 국제공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CRS, 즉 국제금융정보 자동 교환을 통해 해외 계좌 정보가 국세청에 전달되고 있고 FATF 권고에 따라 거래소의 고객 확인과 보고 의무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래소 자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미신고 해외 계좌 자료로 바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거래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소 내역, 개인 지갑 주소, 입출금 기록을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엑셀 피벗 테이블을 통해 종목별 손익을 산출해야 합니다. 둘째, 자금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 매도, 현금화, 계좌 입금, 그리고 부동산 취득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명확히 도식화해야 합니다. 셋째, 소명 자료를 다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엑셀 집계 자료, 거래소 공식 보고서, 은행 이체 내역, 환율 자료 등 다양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응 태도도 중요합니다. 작은 부분은 수정 신고로 처리하고 큰 틀에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하며 조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부터 과세가 예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자금 출처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 자금 출처 입증 기준을 국세청 차원에서 명확히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 공조가 확대되면서 해외 계좌 신고 의무와 거래소 자료 제출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가상자산은 실물 경제와 결합하여 세무조사 리스크를 더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자료를 관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